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뤄야 될 정치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장모인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결국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제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 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이 제명을 권고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지금 징계를 요구한 것이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품위유지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그것이 공통적으로 양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한 점을 문제 삼았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 제출이 좀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성실히 소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지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윤리심사 자문위 입장에서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뭔가를 자꾸 감추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의원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제명을 권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 대변인께서는 좀 아세요?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지? 저도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아니면 민주당 쪽은 좀 아시려나? 예, 말씀하시죠. 어떤 소명자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정이 국민적 감정, 국민적 눈높이에 그렇게 크게 틀린 결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예. 김남국 의원 개인 입장에서야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지적해 왔었던 거, 그리고 유재풍 위원장 얘기했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 자료 제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대해서 권고를 한 이 결정을 김남국 의원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의 제명 권고가 이뤄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니까 국회 윤리자문위 얘긴데요. 국회의원 299명이 있죠.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11명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단순하게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제명을 권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인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11명의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 도중엔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그런 가상자산 투자를 했느냐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기당 교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가요? 이런 사례로 이런 일로 제명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형평성 얘기하는 것은 11명의 이른바 가상자산 보유 의원들을 겨냥한 얘기겠죠. 예. 내가 가상자산 보유한 것 외에 또 상임위에서 거래한 것 외에 또 본회의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품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고액의 가상자산 보유가 국회의원으로서 제명받아야 될 사안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국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어떻게 제명할 수 있을까? 그 제명과 관련된 절차가 좀 보여주십시오. 이 제명과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가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죠. 과거 이제 의원 시절일 경우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제명한 사례 또 있군요. 심학봉 의원 사례가 또 있었죠. 아닙니다. 제명하기 자진 사퇴했죠. 예, 제명하기 전에 자진 사퇴했으니까
김영삼 의원 딱 한 명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과연 이런 절차 과반 출석과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통해서 과연 국회에서 제명될 것인가 아니면 동료 의원들이 또 불쌍히 여겨서 구휼해 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들은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역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남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전당대회 때 돈봉투 받은 사람도 제명이 아닌데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가지고 제명까지 되냐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명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글쎄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19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이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하라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제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좀 받게 되죠. 앞서 말했던 심학봉 의원은 이 제명 표결 절차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와 지금의 김남국 의원의 케이스는 비슷한 수준인가 아니면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결과로 갈 것인가 지금 이제 박찬대 최고위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여당에서는 충분히 제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주 의원께서는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부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지금 의원들이 이 이슈를 조금 비껴서 약간 이슈를 좀 방향을 전환시켜서 국민들께 자꾸 호도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국회 자문위에서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을 해라, 김남국 의원은 제명을 하라라고 권고한 이유는 단지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코인을 둘러싼 이상 거래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있어서 분석을 한 결과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당내 조사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조차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잘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다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직업 윤리 정신의 부족함과 그다음 또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았던 점들.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직업도 아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자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단지 코인을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이슈를 호도시키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홍은택 본장님, 지금 국회 제적인원의 3분의 2가 이제 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찬성을 해야 제명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 제명 쪽에 찬성표를 던질 것 같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제명 본회의까지 가려면 일단 뭐 윤리 소위에서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위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만약에 특위에서 통과되는 거나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저는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자문이라는 건 그냥 자문, 권고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회의원 특권 이런 거 내려놓기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서 지금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도 자문위 권고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아마 그 전에 뭐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윤리특위에서는 아마 본인이 소명하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11분 정도가 지금 이제 보유했었다라고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도 가상자산. 보니까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는 것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두 개 부분이 이제 주요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 부분들의 아마 소명을 볼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상임위 거래 중에 했고 그다음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예. 그럼 당장 왜 나하고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아마 11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제 공개한다 그러니까 예. 보유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변수로 작용할 것 예.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감안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한 70여 명 정도? 예, 70여 분 정도가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찬성을 던지면은 이제 제명이 되니까 지금의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 기류라든지 분위기를 봤을 때 한 70여 명 정도는 물론 한때 동지였지만 같은 정당 소속 동지였지만 좀 제명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기당 교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한 70여 명 정도 찬성하지 않을까요? 글쎄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 70여 명이 과연 찬성을 할까 아니면 반대표를 던질까 이렇게 미리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본회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지금 예.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제명안들이 있습니다. 예. 자, 누구죠? 그 윤미향 의원 있죠? 박덕흠 의원 있죠? 자, 물론 그 중간에 이상직 의원은 이미 기소가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예.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근데 불과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표결을 통해서 의원직 제명을 처리한다? 저는 이게 여야가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현실은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연 이 문제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비판을 예. 받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할 거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앞서 현근택 대변인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좀 선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있다. 자,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만약에 본회의까지 가고 안 가고 막 지지부진되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이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모든 비판의 이미지는 민주당이 다 끌어안게 돼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되죠. 그 김남국 정치적 의원 부담을 왜 문제로? 민주당이 예. 끌어안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예. 그걸 국민 앞에 천명하는 방식으로 김남국 의원의 거취를 압박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은 정기남 교수님 같은 그런 생각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 대부분 다 그런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초선을 제외한 약간 중진급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이 문제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뭘 하고 있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있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당내 초선 의원들과 그 이상의 중진 의원들 또 친명과 또 반명 이런 쪽으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가 또 하나의 갈등의 기폭제가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예.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차이를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어제 김경 위원장님 라디오 발언 때문에 그 초선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을 잘 하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발언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학습지 진화로 취급하는 발언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해요. 이걸 보고서 의원들이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부글부글 하는 거죠 지금. 부글부글. 야 저거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좀 복잡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당내 이른바 반명계로 불리는 분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 문제까지 더 얹어지면서 민주당 내에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마구 표출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장님, 김은경 위원장의 비유,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 세대 학생들과 같다.
뭐 지지나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김종민 의원은 또 그렇게 이제 끌어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좋지 못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어떤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적인 화법으로 이 용어로 등장을 했으니까 좀 따져보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코로나 때 그 학생들 수준이다. 초선들이. 아니,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때 학생들도 학력 저하라는 말 자체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 뭐 본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학의 교수님이니까 그걸 이제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이랬으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래 버리면 어찌 보면 좀 학생들도 약간 뭐 비하하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더 붙여서 지금 초선 의원들도 비슷해 보인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제가 보기에 학생들 상대로도 그렇고 지금 의원들 상대로도 그렇고 적절치 않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여러분들 만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뭐 원로들도 만나고 초선도 만나고 다선도 만나는데 혁신위원장이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들하고 아니면 좀 논의를 해서 혁신안 만들고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간담회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이라든지 뭐 원로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방송이나 지금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특정 세대라든지 특정 부류라든지 특정 뭐 초선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공감대를 있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의원들이든 뭐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야만이 혁신위가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데 벌써 이 혁신안 내놓기도 전부터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면 혁신위 활동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몸담았던 교수니까요. 몸담았던 학생과 또 학교에 대해서도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뭐 제 얼굴에 침 뱉긴 셈이 되는 거죠.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표현은 그럼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를 초선들을 지지나 취급한다.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초선이고. 그럼 뭐 지금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것처럼 뭐 그 특정 뭐 약간 비하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글쎄요, 뭐 서로 사실은 어찌 보면 본질적인 논의가 아니에요.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걸로 논쟁이 붙어야 되는데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적절하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간 낭비고 힘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제 수해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누가 말실수 더 많이 하나, 누가 국민에게 미운 털 더 많이 박히나 그 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